자, 요즘 우왕좌왕이 아니라 우황좌황이라고 합니다. 황교안이가 지금 보수의 거의 애물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참다 못해. 조선일보도 요즘 보면 거의 마음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루하루 말입니다. 이 뭐라고 할까요? 평정심이 없이 그때그때 마음이 그냥 180도 확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는 정강훈과 김문수를 언급하더니만 오늘은 황교안을 언급해서 조선일보가 양상훈 칼럼에서 꼬리 내린 장수가 무엇을 하나라는 제목으로 종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장수가 질까봐 피하게 되면 그 군대는 어찌 되나. 도전 모험 희생 결기 없이 무능무도한 정권에 대한 민심의 심판을 이끌 수 있겠나라고 하며 황교안의 지금 출마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했습니다. 자, 한국당의 공관위가 어제 황교안 출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다 했는데 어제도 공천위원회에서 황교안 출마를 놓고 갈등이 폭발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 지금 이 제목을 보면 이석연 지금 공관위원이죠. 출마 미적대는 황 대표만 챙길 때냐. 또 다른 언론에 보면 공관위 부위원장인데요. 종로 출마 주저하는 황 이미 패배했다. 내부 갈등 크지나. 자, 또 김병준이 저라도 종로 출마하겠다. 공관위 황교안 어쩔 거냐 경론 벌어졌다. 지금 이 황교안 놓고 큰 우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황교안 거취를 두고 이야기를 하다가 갈등이 폭발했다는데요. 일부 공천위원은 황교안이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했을 때와 달라진 현재 입장을 대조하며 비판을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이 공관위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당 대표라는 사람이 출마하는 것을 기가 결론을 안 내리고 공관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위원장이 개별 면담에서 대선 주자급 전략 배치를 결정하겠다는데 황은 스스로 총선 승리 이후에 이원집정부제 개헌하겠다 해서 대선 없다는데 황이 무슨 대선 주자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황의 종로 출마는 물 건너 갔다고 하는데 자, 위원장은 종로보다 더 험한 데로 보내겠다는데 그런 데가 어디 있냐. 지금 말장난하는 거죠. 자, 공관위원장 김형우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걸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YS의 공천을 이 본을 따서 개혁 공천으로 문재인 독재 맡겠다고 오늘 아침에 언론 인터뷰했는데요. 이 양반은 왜 기어 나와가지고 또 개망신을 당하고 들어가려고 작정했는지 모르겠어요. 황교안이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김영호 보고 공관위원장 시켰을 때 자기가 통제 가능하다고 보고 시키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김종인이나 통제 불가능한 사람 시켰으면 황교안은 벌써 종로 나가거나 공천 탈락했다고 발표됐겠죠. 그러니까 지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 시켜놨으니 종로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니 자, 전부 종로에 나와라 아니면 내 구역에 나와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동네 북처럼 두들기고 또 미련한 게 왜 여론조사를 곳곳에 다 했습니까? 저한테도 제보가 왔다 했지 않습니까? 영등포 의뢰했다고요. 그래서 수도권 곳곳에 출마하면 당선될까 여론조사까지 했으니 이제 전부가 다 뭐라고 하겠어요? 저 아무리 우리 표 찍어 달래 해도 황은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 너네들을 찍어 주겠느냐. 자신이 안 나간다고 미적거리면서 유권자 보고 지금 명확하게 보수 단일 후보를 밀어라. 보수 통합되면 이긴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황교안이 아니라 황교활이라고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대장이 참호에 숨어서 머리를 갖다가 탁 수그리고 있으면서 돌격 앞으로 하면 누가 가겠느냐. 그 황은 지 스케줄대로 출마지를 정하겠다고 합니다. 저 아주 웃기는 인간이에요. 살다 지금 저런 인간은 저는 처음 봅니다. 이 사람은요, 정치 스케줄이 아니라 당 지금 빨리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그냥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내용에 보면요, 황교안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그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선 건지 대통령 자리에 올라보겠다고 나온 건지 모르겠다. 두 가지 마음은 평상시에 다 가져갈 수 있지만 결국은 나한테는 큰 위험이지만 나라를 구하는 길을 택하겠다는 것과 내게 큰 위험 없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 되는 지점이 갈라지게 되어 있다. 지금 그 갈라지는 지점에 황교안이 서 있다. 자, 정상적인 지도자라면요, 내가 위험해도 나라를 구하는 길로 가야 되지요. 저 같은 사람은 지도자도 아니고요. 어제 누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슨 어떤 정치 세력하고 손잡아라면서요. 그러면서 당신은 고함만 지르는 일개 유튜버에 불과하지 않냐. 당신이 무슨 힘이 있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정치를 해야지 이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이분이 참 사람을 잘 못 보고 있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 일개 유튜버 맞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맞지요. 그렇지만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라를 좀 구해야 되겠다라는 의지 하나로 지금 끝없이 매주 수요 집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집회 저렇게 하나 하려면 일주일이 저기에 다 매몰되고요. 개인의 삶은 없어집니다. 저거 안 해도 제가 하루에 방송하는 분량 또는 안 되지만 그야말로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런 것까지 가는 부분에는 저도 국회의원도 출마 안 합니다. 많은 사람은 저보고 또라이라 생각할게요. 쥐가 정치할 것도 아니면서 저 인간은 왜 아스팔트에서 또 저렇게 돈 써가면서 생고생을 하냐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치를 하지 않지만은 그런 길을 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한국당이라는 보수의 가장 따뜻하고 돈과 보호막과 자리가 보장이 되고 언론에 대한 보장이 되는 자리. 저는 아무리 집회를 해도 좌우 언론이 다 외면합니다. 왜? 위험인물이라는 걸 보는 거죠. 왜 위험하냐? 너는 기본으로 사회에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선다. 이게 저한테 대해서 좌파 우파 언론이 가지는 그런 가림막 아니겠습니까? 근데 황은 한마디만 해도 다 세상이 알아두는데 왜 저 짓을 하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자, 이 양상훈 씨는 자기가 기자 생활 30년 하면서 정치인을 보면 황룡, 이무기, 생계형이 있는데 90%는 생계형이다. 출세나 입신 양명으로 아등바등하는 10%만 이무기형인데, 자, 그런데 이들 중에 성천해서 황룡이 된 것과 그 다음에 이무기, 이 차이가 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해야 될 때 모험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한국의 대통령 한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모험을 걸었다. 자, 리더는 모험을 하는 사람이지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다. 모험에는 항상 위험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모험을 통해서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 모험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각오하고 하는 것이 리더의 자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황교안이가 종로 출마를 주저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더블스코어로 지니 딴 데를 알아보고 있다. 종로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여기서 꼬리를 내리면 한국당이라는 것은 다 어떻게 보겠느냐.
야당 대표가 종로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야 할 비상시국에 지금 적당히 당선될 만한 지역 찾아서 나가려고 그걸 회피하려고 몇 달째 말을 요리조리 빙빙 돌리고 있는 것은 이것은 나라 전체의 대장이 되겠다는 사람 자세가 아니다. 황은 이 시기를 끌어갈 만한 야당 대표다운 존재감이 부족하다. 모험 없이 공무원으로 지금 잘 커왔고 그러다가 또 정치판에 들어왔다. 정치 시작한 이후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모험을 회피했다. 자, 여론조사가 크게 뒤질 때 나가가지고 황이 이거를 갖다가 뒤집어도 지금 자기한테는 극소수 정치인에게 주어지는 이런 모험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거고 설사 여기서 저도 근소하게 절 거기 때문에 정치 생명은 연장이 되고 사람들이 황의 그런 모험적인 도전을 평가는 할 거다. 그런데 지금 황이 저런 식으로 딱 숨어가지고 따뜻한 그냥 양진역에나 출마하려고 하면 누가 지금 황에게 박수를 치겠느냐. 아무도 그럴 사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무조건 이긴다. 괜히 손해볼 일 할 필요 없다. 자, 이거 다 황교안이 옆에 황이 살아남아야 한 자리씩 해먹을 놈들이 하는 소리죠. 자, 황의 스타일이 저러니까 옆에 있는 것들도 전부 3류, 4류, 5류들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는 무조건 이기고 너무 이기는 것도 좋지 않다. 이게 뭐냐? 2016년 총선 때 박근혜 당시 친박들이 하던 소리였습니다. 나는요, 지금 불출마 선언해야 됩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 종로 나가도 우스워요. 이제 종로 사람도 안 찍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자, 그렇다고 이 지경이 되어서 딴 데 기어 나간다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어디를 나가더라도 욕을 처먹을 거예요. 선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번 선거에서 뒤로 빠져야 돼요. 그리고 빨리 선대위를 구성해 가지고요. 선대위에 맡기고 자기는 좀 사라지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황교안이 한국당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나가기 싫으면서 김병준이 보고 나가라고. 김병준이가 그러면 나는 출마하겠다. 지금 무소속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자기가 나오겠다고 합니다. 뭐 홍정욱이를 불러다가 글로 보낸다 소리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황교안이 갔던 데는 어디냐. 미래한국당이라고 위성정당 만들어서 한성교를 대표로 앉히고 지금 김성찬 의원, 조은현 의원 등 출마하지 않는 두 사람을 글로 또 이제 설득을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 꼼수를 이렇게 타고 거기 정당에서 전국구 많이 얻어보겠다라는 비례대표 정당 만드는 자리에 황교안이가 있었어요. 심재철이 조경태 다가 있었는데요. 저는 좀 웃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다 알더라도 일부러라도 한국당,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그 미래한국당이라는 데는 안 가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디에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거기 가가 이거 우리가 만든다고 다 알아도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슨 뭐 빨간 뭐 종이 비행기 띄우고 쇼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세상에 그럼 위성정당이 의석을 몇 석 얻을 수 있겠지만 안 만들었을 때보다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일, 물론 그 단초는 민주당이 제공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에까지 나다니면서 쇼를 해야 되냐. 저 황교안을 보면서요. 그야말로 지금 이 전 보수 진영의 우환이 되고 있다. 지금 정치권 양상을 보면 신종 코로나가 즉 무한폐렴이 문재인의 총선 구상과 장기 집권 구상, 개헌 구상을 다 흐트려 버렸습니다.
그게 윤 총장의 지금 울산 선거 기소장 내용이 총선 이후 문을 향할 수도 있고, 어제 신라젠 검사 정파를 통해서 결국은 지금 신라젠이나 라임 같은 또 삼성 같은 금융범죄, 그것은 결국 정경유착으로 연결될 겁니다. 세 가지 다요. 다 총선 기간이라도 그거는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총선 전에는 청와대가 연결되는 정치 사건, 선거 기간에 들어가니까 이제 금융범죄 사건인데 사실상으로는 정경유착, 이 부분을 갖다가 수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턴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당은 그냥도 선거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 황교안이라는 대재앙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불출마를 선언하고요, 2선으로 물러나길 바랍니다.